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왜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에 70을 넘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샤워하고 세탁도 빠짐없이 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손주의 말 한마디가 제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마주보고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냄새나는 노인이 된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은퇴한 지 13년이 된 노인이사 유경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돌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차마 꺼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노인 냄새, 왜 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도 아니고 체질 탓도 아닙니다. 더 이상 손주의 무릎을 피하지 않도록 버스 옆자리가 유독 비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삶의 자신감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 10,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긴다. 하지만 누구나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냄새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제 환자 중 김영자 75세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손주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친구에게 속삭인 말이 우연히 들렸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냄새나서 싫어.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며칠간 밥도 못 드시고 말없이 앉아만 계셨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 들어간 죄밖에 없는데.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 들면 냄새가 나는지를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는지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냄새가 나는지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땀의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요? 젊을 때보다 땀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땀이 30에서 50% 이상 감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줄어든 땀이 문제입니다. 땀은 단지 덥거나 긴장했을 때만 나는 게 아닙니다. 땀은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자연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땀이 줄면 몸 안에 있어야 할 노폐물이 피부 표면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을 먹고 자라는 게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이 번식하면 악취가 납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고 며칠 뒀을 때처럼요. 70대 김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전보다 땀이 안 나서 냄새는 없을 줄 알았는데 손주가 내 옷에서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 그게 바로 줄어든 땀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 피지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나이가 들면서 바뀝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중성적인 지방산이 많지만 50대 이후에는 노네날이라는 산화된 지방산이 증가합니다. 이 노네날이야말로 노인 특유의 쾌쾌한 냄새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건 향수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수 냄새와 섞이면 더 역한 냄새가 나게 되죠. 선생님, 저는 비싼 향수를 쓰는데도 가족이 자꾸 창문을 열어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침 분비 감소입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주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고 그 결과 입냄새가 심해지죠. 그리고 그 입냄새는 상대방에게 훨씬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냄새는 전신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세 곳만 잘 씻어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뒷목,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 부위들은 특히 땀이 마르지 않고 통풍이 안 돼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대충 씻기 쉽습니다. 샤워할 때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이 부위를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상하고 건조해지며 냄새가 더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두피, 겨드랑이, 남성의 경우 가슴 털과 배털. 이 부위는 피지와 땀이 함께 쌓여 냄새가 진하게 나는 곳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가며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가슴이나 배 털은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꼼꼼히 닦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말려주세요. 세 번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에 갇혀 있는 데다가 발가락 사이는 더욱 통풍이 안 되죠. 하루 한 번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뒤 양말을 신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발은 매일 갈아 신고 이틀에 한 번은 햇볕에 말리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어두는 것도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가 씻는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몸속에서 냄새를 없애는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 6컵의 미지근한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후에 한 컵씩,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전 한 컵, 자기 전 한 컵. 이렇게 나눠 마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입니다. 이것이 피부로 배출되면 결국 냄새가 되는 것이죠. 둘째, 하루 20분 햇볕 아래 산책하기. 강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부드럽게 걷기만 해도 됩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혹은 오후 4시 이후의 햇볕은 피부를 살균하고 기분까지 맑게 해줍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탕 목욕하기.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간 몸을 담그면 평소 샤워로는 씻어내지 못한 노폐물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목욕 후에는 로션이나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생기고 그게 냄새로 이어집니다. 넷째,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 사과, 토마토, 딸기, 현미, 고추, 매실, 그리고 마늘. 이들은 몸속 산화를 막고 노뇌날 생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냄새를 유발한다고 오해하지만 오히려 소화되고 난 후에는 항균 작용을 해 냄새를 줄입니다. 다섯째, 혀까지 닦는 구강관리. 양치만으론 부족합니다. 혀에는 수많은 세균이 자라며 그것이 심한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약국에서 혀 클리너를 구매해 하루에 한 번만 닦아주세요. 여섯째, 의류와 침구 세탁하기. 옷은 하루 한 번,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세탁하세요. 침구류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햇볕에 말려주세요.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교체하면 좋습니다. 오래된 베개와 이불은 1에서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진드기와 세균이 쌓여 냄새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 환기입니다. 냄새는 사람의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머무는 공간에 스며듭니다. 하루 2번,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분 중 한 분은 이영숙 76세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손녀가 안아주지 않아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두피를 꼼꼼히 감고 발도 매일 씻고 물도 열심히 마셨더니 3달 만에 손녀가 다시 제 무릎에 앉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날 진료실에서 참 많이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당신의 냄새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향기처럼 퍼집니다. 당신 곁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 향기, 바로 당신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